북한 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수 몰수북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충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부모님이 다 제일동포시라고요. 예, 예. 저희 부모님들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살다가 1960년에 이제 북한에 가면 대학 공부도 무료로 시켜주고 뭐 배치랑 다 이제 제대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일본에서 이제 제일 동포들이 대학 가기가 꽤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가면 대학 공부 다 이제 돈 안 내고 무상으로 시켜준다는 이런 선전에 속아가지고 60년에 이제 북송이 돼서 제가 이제 불행하게도 북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가신 겁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는데 아버지가 그때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아버지가 강계수의축산대학에 갔어요. 좋은 대학은 안 보냈습니다. 근데 강계수의축산대학에 갔는데 옥수수 이제 순옥수, 통옥수수가 이제 그러니까 그걸 대충 굵게 쪼개서 내보내는데 일본에서 이제 계란 비빔밥이 굉장히 유명한 밥인데 아버지는 처음에 이제 노란 색깔을 보고 계란 비빔밥인 줄 알았다고요. 그 친구들한테 야 오늘 계란 비빔밥 나온다 해서 나갔는데 이제 그게 옥수수 밥이었고 소금국에 이렇게 이제 너무 이제 열악한 식생활 때문에 아버지가 힘들어서 아버지가 빨리 장가를 갔어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대학 시절에 이거 촉갓집 신세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출생을 하게 됐죠. 부모님 두 분 다 제일동포신 건데 차별 같은 게 있었습니까? 뭐 차별은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차별의 정도가 북한이 원래 계급 정책의 최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이제 주민들을 여러 계급으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 계층 그다음에 기본군중, 그다음에 복잡군중,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엔 적대 계급 뭐 이렇게 이제 나눠 가지고 관리를 이제 합니다. 특히 이제 북한 역사상 6.25 동란 때 이제 한국군과 이제 미군이 들어가서 이제 미군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이제 반역자로 이제 생각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적대 계급 쪽에다 몰아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그때 이제 우영군이나 그다음에 이거 올라간 분들, 그다음에 북한에서 살다가 월남의 분들의 가족들은 이제 복잡한 군중이라고 해서 복잡 군중 쪽에다 넣고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일성이 하고 빨치산을 같이 했다든지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옛날에 이런 사람들은 기본 핵심 군중이라고 해서 이제 최고 엘리트층에 올라가 있고 기본 군중은 모숨을 살았다든지 전사자 가족이라든지 피살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가족으로 해서 기본 군중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귀국자 출신은 복잡 군중에 속하죠. 복잡 군중에 속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따로 받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이라든지 출세라든지 그다음에 직업 선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분야에서 다 이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려고 그랬는데 안 받아줘서 갔다는 속도전 청년 돌격대 이거는 뭡니까? 예. 제가 이제 7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출시 성분이 안 좋아서 그게 이제 못 가게 됐어요. 못 가게 돼서 북한에서 남자들은 보통은 이제 군대 나가고 입당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재 생활이 끝나야 1, 2, 2 과정이 끝나서 그래도 이제 무슨 하다못해 공무원이라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시초에 이제 단절이 된 거예요. 단절이 돼서 생각하다가 이제 속도전 청년돌격대에 가면 여기서 이제 경력을 군사복무하고 같은 경력을 시켜주고 열심히 일을 하면 이제 당원도 될 수 있고 대학도 추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속도전 돌격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돌격대는 이게 완전 노가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 능력이나 이 지식이나 볼 때는 아마 웬만한 좀 좋지 않은 대학은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이제 좋은 대학을 원했는데 결국 이제 사람을 보지 않고 이제 뒷배경을 보는 계급 정책이다 보니까 김일성종합대학이나 이런 좋은 대학을 보내는 희망하고 또 실제 공부도 아마 학교에서 거의 1등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돌격대에 갔는데 이 돌격대가 말 그대로 이제 노가다죠. 아마 말씀 들어보면은 얼마나 돌격대에 가면
이게 육체적 고통, 순육체적으로 이게 노동을 하는 겁니다. 막노동. 도로 닦고 뭐 건설하고 이런 일을 몸으로 떼어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뭐 공기를 단축해서 뭐를 깔았네 할 때 나오는 그 속도전 청년 돌격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 일을 주로 하신 겁니까? 예. 주로 건설했고 제가 그 석도전 청년돌격대에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여기 와서 석도전 청년돌격대가 어떤 데냐 하면 제가 데뷔할 데가 없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던 시절에 그 삼천교육대, 그 삼천교육대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내가 있던 석도전 돌격대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석도전 돌격대에 대한 표상을 순간에 가지려면 그냥 삼천교육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노동까지 겹쳐 있으니까 굉장한 정도로 이제 힘든 거죠. 제가 돌격대 나가서 참가했던 건설이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민대학습당 건설, 그 다음에 고원봉산사의 철도 전기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옛날에 석탄으로 떼던 중기기관차가 다니던 걸 거기다 전주를 세우고 구를 확장하고 바닥을 낮추고 하는 이런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철길, 그 다음에 광복거리, 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데 전전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우선 북한의 건설이 우리나라의 건설처럼 생각하시면 완전 어산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기계가 없어서 다 이제 사람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79년도, 80년도에 이제 대동강 텔레비전 공장 건설을 하면서 한 개 대대가 김종일이 특가건설에 동원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북한의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종일이 특가를 건설했는데 김종일이가 자기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 뭐 서해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게 비밀이 노출돼가지고 다 폭파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저희 대대가 그 한 달 동안 동원돼서 일을 했는데요. 처음에 기초공사할 때 일주일을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일을 시켜가지고 막 그때 그 빨치산에 그때 뭐 황순이라든지 뭐 그 누구야 그런 그 빨치산들이 나와가지고 그 나무로 만든 이제 둘것이 있어요. 둘것을 들고 힘드니까 그 벨트 있지 않습니까? 벨트를 이제 이렇게 해서 둘것에다 이제 이거 메고, 그러니까 손으로만 들면 이게 손에 힘이 풀리니까 목에다 이제 벨트를 이제 해서 그 벨트 그 둘것에 그 손잡이에다 메고 계속 뛰어요. 이제 기초공사 하는데 그게 이제 기계가 파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순전히 삽하고 곡괭이로 파서 훅을 바깥으로 날라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기초공사 그 하고 이제 바닥에서 물 나오는 거 한쪽으로 또 물 퍼내면서 일주일 동안에 그 타입, 기초 타입까지 끝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제대로 뭐 힘을 쓰게 하기 위해서 계속 입에다가 사탕을 넣어줘요. 캔디, 사탕을 넣어주는데 마지막에는 그 사탕이 너무 사탕을 먹으니까 입안이 다 헐고, 근데 이제 밥 먹는 시간에만 좀 앉아서 쉴 수 있는데 그때 밥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 앉으면 자요. 그때 이제 고르면서 고를 수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북한에서 군복무한 분들은 다 경험하셨는데, 행군할 때 이제 천리행군 고통할 때 고르면서 잔다는 건 이제 아는데 뛰면서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뛰는 코스가 고정돼 있으니까 일단 그게 숙련이 되면 그냥 눈 감고 조금씩 절나가, 그다음에 뭐 걸치면 넘어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자지 못하고,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무슨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그 일주일을 버텨낸, 진짜 한 시간도 안 재웠거든요. 마지막에 끝나서 그래도 이제 수고했다고 음식이랑 좋은 거 내다가 파티 시켜줬는데 그거 먹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 자리에 다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일을 힘들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삼천교육대다 돌격대가 정확한 비교지만 또 하나로 생각하면 일제 때지 징용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가 끝나면서 김정일이가 집권할 때 75년 그때 석도전 돌격대가 나왔는데, 김정일이가 자기가 집권하려다 보니까 북한의 사회주의가 잘 작동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뭔가 주체사상탑도 세우고 뭐 대동강 TV 세워서 아버지한테 자 보라, 내 시대에 내가 이렇게 노동 집약적인 걸로 성과를 낸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이제 군부대까지 싹 동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 그 속도전 돌격대의 그 조직 같은 거, 예를 들어 뭐 한 개 도가 한 개 여단, 뭐 그런 조직을 한번 좀 말씀해 예, 주시죠. 그 석도전 돌격대가 처음에 발족한 건 원래 기초는 4.25 청년 돌격대였어요. 근데 4.25 청년 돌격대가 어디서 생겼냐면요. 북창 화력발전소 건설할 때 생겼는데 이때 그 돌격대 하는 사람들이 그 4월 25일이 그 군대 창립절이고 빨치산 그거라고 해서 4.25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이걸 이용해 있던 사람들을 모체로 해서 75년도에 석도전 돌격대가 조직돼 가지고 원래 관리는 그때로 말하면 사로청,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동맹인데 청년동맹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재정은 당에서 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리를 했는데 석도전 청년들에게 지도국이 있습니다. 지도국이 있어가지고 요게 안하게 12개 여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여단에 1000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요. 12개 여단이 있고 그게 이제 나가다가 각도 돌격대가 생긴 데가 이제 80년도 초에 북부 철길 건설을 하면서 석도전 청년 돌격대가 거기 4개 여단이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1여단, 5여단, 그다음에 12여단, 11여단 이렇게 4개 여단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 가지고 안 되니까 군대하고 사회 각 도에서 청년 돌격대를 만들어 가지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라청 지도원, 선연단 지도원, 그다음에 일어나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해서 지금은 이제 그 청년동맹에 있던 돌격대가 있고 각도 청년동맹에 한 개 여단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1000명에서 1500명 규모로 그 자기 도 내나 국가적인 건설이 제기되면 이제 그 동원되는 이런 그러니까 각 도에 한 청년돌격대가 하나씩 있고 중앙청년돌격대라고 석도전 지도국 산하에 있는데 이게 권한의 행군식에 들어와서 그 무게 살리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돌격대 인원에 비해서인데 이게 없애자니까 김정일이가 만든 거니까 이거 없애지도 못하갖고 해서 지금은 이제 평양시 건설 청국 예, 석도전 청년돌격대는 평양시 건설 청국 산하 석도전 청년돌격대 지도국 해서 그게 12개 여단이 지금 전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도는 도 청년동맹에서 이제 관할하는 돌격대가 한 개 더에 하나씩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고생해서 10년을 복무하면 입당도 시켜주고 대학도 보내줍니까? 그 누구나 다 이제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렇게 해도? 예. 그 10년 동안 있으면서 입당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저희 친구 하나가 이제 낮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지주였어요. 할아버지가 그 예정식이 지주였는데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얘가 태통이 좋고 인성도 좋아서 열심히 했는데 끝내 이제 입당 못하고 지주 자식이라고 해서 못 가고요. 저도 원래는 안 되었는데 83년도, 84년도에 김정일이가 광폭정치라고 해서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고영이하고 친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귀국자들에 대해서 좀 많이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한 개 가정에 한 명씩은 입당을 시켜라. 해가지고 제가 그 저희 집안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당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통 열심히 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일정한 정도 뇌물도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해야 이제 그나마 입당도 하고 대학에도 갈 수 있죠. 그렇죠. 아마 고용이가 이제 김정일이하고 살림을 차리면서 그래도 일본에서 온 사람들을 좀 잘 돌봐주라. 뭐 이런 어드바이스가 그래도 물론 뭐 능력으로야 당원 이상 되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우리 조 선생님은 말하자면 이제 60년에 귀국했다 그랬던가요? 부모님이? 예, 부모님이. 그러니까 고영이는 62년에 북송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부모님과 고영이는 비슷한 시기에 북한으로 왔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북한 내 주민들은 북송교포들이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러웠어요. 옷도 잘 입고 좋은 자전거 타고 그래서 뭔가 다 서로 이제 상대적인 그런 마음이 존재하는데 어쨌든 아마 북송교포들이 그런 정치적으로라도 조금만이라도 될 수 있었던 건 고영이의 역할도 있었다. 이건 분명한 팩트일 겁니다. 조 선생님의 아드님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권투를 했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 예. 참 그 이야기를 하면 지금도 이제 가슴이 굉장히 묵묵해지는데요. 그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으로 배치받아서 일을 하면서 출세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출신 성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최고까지는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부위원장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이제 오래 유지를 못했거든요.
유지를 못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으로 이제 공무원 자리를 그냥 집어치우고 시간 좀 많으면 장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천연기념물 관리소 연구사로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모습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한번 이제 집안을 일으켜보겠다 해서 애가 운동신경도 좋고 그래서 키도 이제 크고 하니까 이제 권투를 좀 해보겠다. 근데 사실 권투라는 게 부모된 입장에서 뭐 그렇게 이제 좋은 운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권투에 대한 관심이 치고 때리고 맞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는 안 하는 운동이니까. 근데 이제 권투를 하겠다 해서 조선체육대학에 북한에 이제 어떤 체계나 중학교 한 2학년 12살부터 14살 사이에 조선체육대학교 전문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그 학제가 있어요. 전문 학제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3년을 운동하고 이제 운동 실력이 좋아서 그래도 이제 국가 청소년 종합, 예, 청소년 종합에서 아시아 경기 이제 준비하는 이제 거기 팀에 들어가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체급이 이제 얘가 52kg급이었거든요. 52kg. 예, 예, 네. 52kg급이었는데 예, 자기 체급에서는 그 나이에 청소년급에서는 꽤 이제 성적이 좋아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이제 경기에 나가게 되니까 마지막 선발 경기까지 얘가 이겼거든요. 이겼는데 실제 이제 외국에 나가게 되니까 얘가 버이브에서 이제 해보니까 이제 귀국자이니까 일본에도 친척이 있고 또 한국에도 친척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너는 귀국자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국제 경기 진짜 잘하는 애들은 나가는데 같이 이제 훈련하던 애들 중에 체육지도위원회 부부장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걔를 내보내느라고 우리 아이가 이제 떨어진 거죠. 떨어지는데 애가 이제 그때 심리적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죠. 이제 대학이고 뭐이고 다 때려치우고 아버지 나 돈벌이나 하겠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사실 아들이 집안 이렇게 세워보겠다고 링 안에 들어가서 뭐 때리기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는 걸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는데 아버지의 출신 성분이 아들한테까지 이어지는 제가 이제 너무 가슴 아팠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일본에서 왜 왔냐? 왜 오셨냐? 그냥 일본에 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보지 않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이 당한 것도 힘든데 이제 손주까지 당했으니까 이제 굉장히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나가서 메달 따고 그러면 공은 체육인이 예, 되고 그건 되죠. 신분이 상승하는 겁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네. 상승 신분보다는 그래도 이제 좀 뭐 대우가 조금 괜찮아지죠. 아무래도 공원 체육인 되고 하면 뭐 국가를 위해서 그런 공헌을 했다는 거로 해서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귀국자들이 그래서 북한의 귀국자들이 예술 부문하고 체육 부문에 많아요. 그다음에 일부가 과학기술 부문에 많고. 그러니까 이게 순전히 자기 노력, 예술도 자기 노력, 그다음에 체육도 자기 노력, 그다음에 과학기술도 자기 머리 가지고 큰 국가에 공헌을 하면 조금이라도 이제 대우가 좀 개선이 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네, 많이 가 있어요. 그럼 아드님이 그렇게 차별받은 게 탈북 동기와 관련이 많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게 이제 사실은 2000년 초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고향 이야기 많이 하셨고 또 일본에서 선전하고 북한에 들어와서 이제 현실하고 차이감 때문에 저희 부모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계속 술만 마시고 그랬거든요. 속아왔고 또 자기들의 선택 때문에 자식들이 겪는 이런 고통들 보면서 저희 아버지도 계속 술만 마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하고 제가 이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 정말 여기서 돈은 못 살겠다. 물론 일본에서 보내주는 돈 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이렇게 힘들어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들 문제까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당한 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자식들한테까지는 이거 넘겨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실 제가 탈북을 결심했을 때 집사람이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은 자기 그 가족들 형제들이 다 평양에서 살고 그러니까 이제 반대를 했었는데 그 집사람이 이제 자식이 그렇게 되니까 집사람도 동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 돌아서 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아들이라면 엎어지는데 엄마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어린 나이에 그런 심리적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굉장한 정도로 이제 그래서 집안이 저희는 이제 합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때 그러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해가지고 가족이 함께 이제 탈북을 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가신 건 실패작이지만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으로 오신 건 대성공이다. 아마 앞으로 아드님이 잘 되리라고 보고 사실 우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조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평안남도 농촌격리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올라갔는데 이 자리는 사실은 시장 군수보다 더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도 안에서 뭐 군도 마찬가지로 도는 중앙 다음인데 뭐 도당 책임비서 지금 도당위원장이지만 인민위원장 뭐 안전부장 보위부장 농촌격리위원장이 한 5, 6위 안에 들어가는 순위입니다. 거기 부위원장을 하셨단 말이죠. 아마 거기는 뭔가 이제 본인이 능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 같은데 그걸 또 오래 하실 수 없었던 게 북한 이 경제가 자꾸 붕괴되니까 오래 하실 수 없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으로 잘 오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북방연구회 사무국장직을 맡아서 하시네요.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 북방연구회는 이제 사단법인이고요. 통일부 사단법인이라 해서 저희가 이 단체를 만들게 된 건 그 통일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이 미리 준비가 돼야 되는데 북한 통일된 이후에 통일 비용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북한 경제 부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준비가 이제 미리 지금부터 이제 되어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북한에서 이제 그 이공계 계통 그 졸업생들을 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성종합대학도 이제 그냥 뭐 생물학부라든지 뭐 이런 그거 그다음에 뭐 청진광산금속대학에서 뭐 교수하시던 분 저처럼 이제 축산대학에서 졸업하고 그 자기 부문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공계 계통을 졸업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서 우리가 뭔가 이제 그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 2015년에 조직됐습니다. 지금 2년 차 2015년 그 11월에 저희가 이제 그 사단법인이 법인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2년 차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그 좀 북한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북한의 현상보다는 실체를 이제 그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겠다 해서 뭐 만청산 연구소라든지 김책제철소라든지 뭐 청진광산금속대학 뭐 그다음에 이제 건축종합대학 뭐 이런 그 대학들이나 기관들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평양 타조목장이라든지 평안남도 축산관리국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이런 그 실체에 대한 현황 분석 그러니까 뭐 기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이 얼마고 뭐 김책제철소는 뭐 거기에 관한 기술 재현이라든지 앞으로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그 실태를 저희가 이제 분석해서 분석집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대비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제 그 하는데 이거 저희가 이제 1집하고 2집을 이제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런 걸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또 하는 사업의 하나로는 이제 그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북한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의 그 선진적인 과학기술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 이게 이제 통일 후에 굉장한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인력으로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북한 지식인들에 대한 이제 뭐 아카데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자기 부문에서 자기 전공 부문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끔 저희는 이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희 단체에서 최초로 이제 광산금속대학에서 교수하시는 분이
그 부문의 기술사 자격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도 이제 여기 와서 뭐 축산부문 기사 자격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통일 이후에 자기 부문에 대한 그 관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출범을 했습니다. 북한 기구 실태 조사를 위해서는 현장도 좀 다녀와야 되는데 직접 가실 수는 없고 연결이 좀 돼 있습니까? 예, 그 저희가 그 기본적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은 처음에 시작하는 건 내가 몸담고 있던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가 몸을 담고 있던. 그러니까 저희 그 탈북자 3만 명 중에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대학 졸업생이 거의 한 3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16%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이제 다 이분들이 이제 한 가지 자기가 있던 단위가 한 가지씩을 써낸다고 하면 거의 북한 전역을 다 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은 좀 못 쓰다고 해도 자료 제출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북한 지식인들과의 그 네트워크 형성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북한에서는 모든 공무원, 북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대학 졸업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유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바뀐다면 얼마든지 이제 그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그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중국 쪽에다 기지도 두고 해가지고 지금 그 북한의 지식인들과의 네트워크를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건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는 말이 우리 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적어도 뭐 평안남도뿐만 아니라 내가 볼 땐 조 선생님 북한의 농촌 농업의 축산 이 분야는 뭐 거의 따라갈 타의 추종을 풀어한다고. 네, 워낙 또 해박하시고. 청진광산금속대학 나왔다, 뭐 김책질서서 이랬다. 그분들은 북한 경제가 왜 무너졌는지 그 원인부터 잘 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건축물을 하나 할 때 이 건축물을 뭐 붕괴시키려고 해도 무슨 철근이 들어갔는지 뭘 해서 딱 그걸 계산해서 붕괴시키듯이 이분들은 아마 북한을 붕괴하고 북한을 붕괴시켜야 될 체제니까 어쨌든 낡은 체제니까 그걸 재건하는데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방연구회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을 하십니까? 통일부에서 자료집 만드는데 지원도 좀 해주나요? 아, 예, 그게 참 저희는 이제 그런 지원은 받지 않고 있고요. 저희 사단법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원래 후원이나 기부를 좀 받아가지고 원래 그 인건비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공모 사업을 국가적으로 지원이 되는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1집, 2집을 만들어서 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줍니다. 그러니까 연구비는 주는데 이제 한 건에 한 30만 원 정도씩 이제 주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보기에는 뭐 많은지 적은지는 뭐 생각을 못 하겠는데 그게 이제 그거 가지고는 뭐 사실 단체가 좀 살아가기가 좀 30만 원이요? 한 건당? 예. 1인당 30만 원씩 네. 주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힘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국가기관이라든지 이런 뭐 남북 하나 되자는 이런 단체들의 공모 사업에 이제 지원 서류를 많이 냈는데 이게 또 출범한 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에 대한 또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잘 안 돼서 저희가 좀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좀 힘들어서 홈페이지도 작년 12월에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워낙 많으니까 국방연구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분들도 안 계시는데 홍보도 잘 안 되는 거 있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도 지원서를 많이 냈는데 이제 탈락을 이제 거의 다 했고요. 한 건만 지금 하나재단에서 이제 한 건이 이제 돼가지고 그 사업은 탈락이 될래야 될 수 없는 사업이죠. 이자처럼 북한 지식인들이 한국에서 이제 좀 역량 힘을 키워가지고 통일된 이후에 하도록 그만 아카데미를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상당히 이제 그 자금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많이 힘들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참 조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통일 준비라는 게 말이죠. 네. 남한의 학자들이 모여서 자꾸 세미나 10번, 100번 해도 진전이 없습니다. 물론 그걸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그분들은 그걸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북한에서 지금 각계각층의 지식인 엘리트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디 한 군데다 딱 결집시켜 가지고 활용해야죠. 활용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 농촌 축산 분야, 뭐 광산 분야, 금속 분야, 전기 분야에서 그것만 딱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거야말로 가장 생산적인 이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돈이겠죠. 돈이 예산이 문제인데 참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통일 준비고 그런 실질적인 싱크탱크를 만들자. 우리 지식인들이 우리 전 선생님도 지금 학위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완벽한 지식인인데 우리 정부가 바람이 있다면 저도 그런 거기서 온 엘리트들을 좀 뭔가 싱크탱크로 결집시켜서 실제 필요한 생산물을 생산해 내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좀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싱크탱크가 만들어진다면 통일 이후에 발생할 혼란, 수습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 어떻게 봐도 남는 장사일 텐데. 그렇죠. 네.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 지식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북한 지식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사회나 지식인들이 그 파워가 이제 크고 또 북한도 그 북한을 관리하던 모든 그 시스템에 다 대학 졸업생 이상 지식인들이 들어가 있고 또 그분들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사고 방식도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또 생각도 이제 정확하다고 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밖에 모르거든요, 북한. 근데 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 밖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우물 안에 개구리였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기간의 사고방식을 떨쳐내고 뭔가 그 내가 북한 사회도 달라져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먼저 기초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한두 사람이 마음이 합쳐지고 이게 모임이 생기고 하면 북한에도 그 시민 사회가 형성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시민 사회가 형성이 되면 그게 처음에는 하나의 자그마한 물방울이지만 이게 이제 합쳐지면 이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한국의 실정을 이제 저와 같은 북한에서 지식인으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있다가 오한 사람들의 이런 사회 여기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한 걸 이제 북한 그 지식인들한테 알려준 여러 가지 루트가 있고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금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라디오를 듣고 사실 발전됐다는 건 인정을 하죠. 근데 자기가 살아보지 못한 사회, 미지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위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같이 제가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 저와 같은 대학 동창들이나 공무원들이 제가 한국에 가서 정말 잘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저희들이 이야기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마음에 스며들게 되면 이게 이제 제일 빨리 붕괴되는. 가고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이제 그 독재적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꾼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려줄 때 이제 북한 붕괴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들어오신 이제 북성교포 1세대가 그때 한 59년도에 한 9만여 명 그때부터 쭉 그 후에 오신 분이. 근데 지금 어떻게 우리 조 선생님 보시기에 돌아가신 분 나이가 들어서나 뭐 병들어 돌아가신 분 빼놓고 그 1세대는 얼마 안 남으시고 아마 2세대를 합치면 얼마나 되신다고 봅니까 북한에서? 보통 그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요. 대충 그냥 이제 와서 뭐 가족을 이루고 뭐 두루 하고 이제 남녀 비율도 있으니까 하면 한 못해도 이제 한 4, 50만 그렇게는 될 거라고. 그분들을 어떻게 이제 과거는 뭐 다 북한이 그렇게 이제 군 시별로 분산시켜 놔서 결집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어떤 뭐 좀 이게 핸드폰도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만 어떻게 잘 결속시켜도 북한 체제 하나 무너뜨리는 건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귀국자들이 북한의 그 좀 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퍼뜨렸거든요.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자본주의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생활 방식이라든가 이제 커피 문화 예를 들어서 김에 뭐 식문화에서 이제 카레 문화 뭐 북한에서는 카레라는 게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거 뭐 이런 속에 커피 문화는 게 이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커피 북한 사람들이 이건 뭐 사람이 먹는 거냐 했는데 술 마시고 한 잔씩 마시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하니까 다 너도 나도 이제 마시기 시작하고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같은 것도 북한 사람들은 이제 이전에 교육자들이 가져온 일본 담배 뭐 세븐스타라든지 뭐 피스라든지 이 담배 피워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담배나 이런 담배들은 좀 접하기가 힘들었는데 귀국자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 있고 방문단 통해서 조금씩 담배 몇 각씩 가져다는데 야 이거 우리가 만드는 담배는 담배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데 굉장한 정도로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선주대까지 있으니까 아마 4, 50만도 작다고 생각하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들 때만 되면 근데 3대까지 이제 내려가고 4대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 그 영향인데 북한 대체로 귀국자들이 까치끼리 살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잘 결혼을 안 해줘요. 저희하고.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아졌는데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막 까치끼리 살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 귀국자 아니면 장가가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 아무래도 생활 습관도 다르고 뭐 예, 하니까. 예, 네. 그런 게 좀. 그걸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뭐 이 귀국자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까 정보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콘텐츠를 들여보내는 겁니까? 예, 아니면 예. 사람을 들여보내는 겁니까? 아니죠. 콘텐츠를 들여보내죠. 콘텐츠를 들여보내고 그 콘텐츠를 그 사람들이 이제 버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콘텐츠를 들여보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USB도 뭐 만들어서 잊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라디오나 이런 그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한국 TV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콘텐츠 들어보는 여러 가지 그 연결망들이 이제 많고 그 제가 이제 북한에서 살 때 한 번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저희 친구가 중국에 사는 친척한테서 약을 이제 장사를 하라고 약을 줬어요. 약을. 그러니까 약 각종 그 이제 뭐 소화제 무슨 이런 것들 이제 뭐 설사제 이런 거 뭐 이런 약들을 이제 많이 들여보내줬는데 중국산 약을 그 약 설명서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끼워서 보낸 거예요. 기발한 예. 근데 그 누구도 몰랐죠. 성경 끼워서 보냈는데 근데 그 성경을 그 약 설명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말, 영어, 그렇죠. 일본말 무슨 아랍어 중국어, 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말만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게. 영어말은 약 설명이 아니고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지식인들이 보면 이제 용어는 대충 뜯어보거든요. 근데 굵기가 이상한 게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번역해 보죠. 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북한에서 성경을 접하면 제가 여기 나와서 성경 접하는 게 북한의 주체 사상이 거의 성경하고 비슷해요. 뭐 김일성이가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따온 게 굉장히 막 사랑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면서 거기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소문이 나가지고 얘가 보이부 가서 3년을 쏙다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 추적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들어가면 사람들한테 알려두지고 비록 좀 힘든 사람도 한두 사람은 있겠지만 그 과정을 극복하는 과정이 북한을 이제 붕괴시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북한의 지식인들은 지금 어느 정도로 현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게 이제 다 그렇다고는 이제 생각하기 힘들고요. 어차피 그 지식인들이 현실을 파악하는 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북한의 혁명 역사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39년부터 45년까지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걸 배워주지 않았어요. 김일성이 회고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러시아 쪽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일본 놈들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가서 이제 훈련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대한 혁명 역사가 아니니까 안 배워졌어요. 근데 그때 우리 대학 다닐 때 교수들한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누가 왜 39년에서 45년이 빠지며 김일성이 빨치산이
한반도를 해방했다고 하는데 해방 전투는 낮은 해방 전투밖에 없냐. 한반도를 해방했으면 하몽 해방 작전도 있어야 되고 평양 해방 작전도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김일성이가 한반도를 소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정도.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성도는 어떤 현안 현상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달 줄 알고, 그러니까 의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권한의 행군 들어오면서 외부의 그 지식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뭔가 아니라는 생각까지는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는 것만큼은 아니니까 이제 이게 좀 더 우리가 이제 밖에서 도움을 해주면 굉장한 정도로 이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 지식인들은 뭐 6.25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이렇게 바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예, 예. 그것도 이제 밖에서 들어간 정보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북한이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북한 자료가 벌써 한국은 그냥 전쟁이 일어날 생각 안 하고 그냥 있었는데 북한은 이미 전부터 이제 무력을 준비한 게 노작에도 다 나오고 김일성이가 중국에서 중국이 끝나자마자 이제 거기서 조선 사단이랑 다 이제 북한 쪽으로 끌어들이고 중국하고 합해서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지식인들이 이제 알고는 있는 상황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문제는 그분들을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로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통일부에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연구회라는 예. 단체. 네. 그렇죠.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예산만 도와주면 그 결과물은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싱크탱크 집단인데 참 아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한 말씀. 이제 그 사실 저희 연구회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또 하려는 일들이 저희 생각도 그렇고 저희 생각을 듣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 당신들이 단체가 어떤 다른 일도 하지 않고 현실적인 연구를 하고 이자처럼 현상이 아니라 실체를 연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저희 북방연구회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이제 그 경제 재건도 북한의 경제 재건이나 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그 정부나 통일부가 이제 많이 이제 도와주면 더 많은 효과를 이제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한국에 와서 이 점은 참 좋았다. 어떤 게 있으십니까? 한국에 와서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 노력한 것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원에서 나와서 첫 직업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학원 공부를 하면서 낮에는 그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이제 9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 나와서 이제 첫날 아르바이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이제 사장님이 그 북한에서 왔다고 첫날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그 10만 원을 가지고 제가 타산을 해봤거든요. 집에 가면서 이거 가지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버틸 수 있겠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밥 먹으면 그러니까 쌀밥을 먹으면서도 한 달은 버틸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면만 먹어도 라면을 사다 먹어도 한 달을 아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저녁 벌고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하루 저녁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하면 얼마나 이제 그 많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활적인 측면에서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제 제가 제일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시스템 중에서 제일 제가 감탄한 건 장애인. 제가 제일 놀란 게 여기 그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휠체어 차. 그거 보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다음에 도로에 이제 그 아무를 못 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점자 안내판. 네, 점자 안내판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이 빨리빨리 걸어가는데 처음에는 그걸 이용해서 가는 줄은 모르고 분명히 앞을 못 보시는 분 같은데 걸어가는 속도가 진짜 빠르다 하고 자세히 보니까 지하철, 도로 어디에나 다 이제 그 눈 안 못 보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게 되고 있고 북한 같으면 이제 장애인이면 병신이라고 이제 막 하고 뭐 사회적으로 용의 군인들을 대우해 준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 그냥 정책뿐이고 그냥 선전용이고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이게 제가 한국에 와서 제일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또 감탄한 건 이제 그 대중교통 시스템. 좋죠. 이건 정말 세계에서 최고
세계에서 잖아요. 북한에서 살던 저희로서는 여기 와서 대중교통 시스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고 북한하고 대비되는 거 한 가지는 북한이 그 평양 같은 건 공원 속의 도시라고 하는데 서울하고 대비해보면 사실 공원 속의 도시는 서울 한국의 도시들이 진짜 공원 속의 도시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나무 많이 심고 환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가 진짜 사람을 위한 사회다. 북한은 주체사상의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하는데 북한은 사람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뇌수가 되는 엘리트 중심 사회고 진짜 사람 중심의 사회는 상대적으로 한국이 진짜 사람 중 모든 사람들한테 편리하게 해주고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그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러니까 뭐 대학원 저처럼 대학원 공부도 하며 석사도 될 수 있고 박사도 될 수 있다는 이런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통행증 없이도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아, 예, 그거는 뭐 그 서울 저기 와서 원래 북한 사람들이 하나원에 들어오면 배지 받을 때 다 서울 가겠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에서는 평양에 가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 네. 오늘 이제 두 회에 걸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예, 그 제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평소에 그 북한 사회 민주화라든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가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 그 TV를 보시면서 실제 그 제가 거의 이제 원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질문만 받고 답변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 저 사람들 이제 시키는 말을 하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원고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생방송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이 방송의 가장 좋은 이제 특징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안 박사님, 북방연구회 홍보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오늘 베나 TV를 통해서도 많이 우리가 홍보를 했고 또 부탁 사항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조 선생님 같은 엘리트 지식인들이 죽지 않습니다. 이분들에게 뭔가 연구의 기회를 주고 그 결과물을 축적한다면 그게 바로 통일 준비고 내일 당장 통일이 와도 북한은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저런 안타까운 저 체제 아니면 한심한 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북방연구회에도 앞으로 좀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면 연구 성과도 더 훨씬 잘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면에서 북방연구회 통일부 관계자분들 또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의 수많은 응원, 격려, 후원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